오늘 급등주 시그널은 어떤 섹터들이 잡혀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항상 강조해 주셨던 정유, 해운 관련해서 섹터가 들어와 있고요. 다음 섹터는 두산그룹 섹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봐야 된 건 바로 정유, 해운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방송 시작할 때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지만 중동 리스크 이거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그만큼 변동성도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저는 일단 우리가 첫 방송 때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던 게 중동 이슈였습니다. 뭐든지 첫인상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떠한 종목, 어떠한 테마에 대한 임팩트를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서 정유주를 드렸는데요. 지금 막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저는 미국이 이란을 이제 폭격을 한 것은요. 저는 중국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요. 중국, 이란에 대한 그 석유라든지 원유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원유 수출이 막히면 중국이 최대 피해국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관련주들은 조금 더 상승할 수도 있고, 다만 이건 아셔야 돼요, 시청자분들. 정유주들이 상승을 하면 그 외 관련주들은 꺾일 수 있고, 시소처럼 다른 테마주들이 올라가면 정유주들이 내려올 수 있다는 그러한 포인트를 보면서 오늘의 급등주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항상 이야기해 주시는 ETF, 레버리지와 인버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처음 살펴볼 종목은 바로 중앙에너비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송 첫째 날 이야기했던 종목인데 거의 지금은 대장주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월요일 날 봤던 이 종목 말고도요. 그동안에 한 주간 우리가 지켜봤던 종목들이 있죠. 다 지켜봐야 돼요. 급등하거나 끼 있거나 거래량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이 중앙에너비스가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고 중간에 거래량이요. 감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시장에서 모두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기준상에서 오늘 이렇게 중동 이슈로 인해서 급등했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 기술적인 흐름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시청자분들, 이 종목은요 이미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기엔 어렵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준 이후에 제가 좀 한 번 더 여러분께 보태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오늘 종가 기준상에서 23,000원 이탈하면요. 이 이슈는 끝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밤 사이에 이란하고 미국하고 대화할 수도 있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23,000원 이탈하면 가족 지킴선 25,000원 돌파하면 그리고 그 미국하고 이란에 대한 이슈가 해소가 안 된다라고 하면요. 더 강하게 갈 수 있다. 제가 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앵커님,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양음양 패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1차트를 보면 양음양의 표현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1차트에서는 양음양의 흐름이 나오지 않는데 이걸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주에 양, 그리고 여기서 더 급등해버리면 양봉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중동에 대한 이슈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양음양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급등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1차트상에서는 이렇게 가격에 대한 전략을 보시면 조금 도움이라도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지켜봐야 될 종목이 바로 한국석유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방금 주봉으로 양음양 설명을 해줬더니 와, 이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이 종목 역시나 급등락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정의를 내리실까요? 조금 전에는 이제 우리가 한국석유에 대한 흐름을 보면 뭐 에너지 무역 공급망 합동 점검을 한다고 할 만큼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이란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요.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저는 장타 급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흐름에 대한 패턴을 봤을 때 그러한 그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캔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들께 같이 공부했던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최근에 거래량이 이제 상승을 해줬고 그리고 나서 옆으로 오늘 16%나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거래량이 없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문제 낼게요. 여러분들께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 시청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물량이 잠겼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석유도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중동 이슈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 한국석유는요. 18,000원 이탈하면 가족 지킴선. 여러분들이 그냥 손절 개념이 아니고요. 이거를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손절을 못한다. 그럼 여러분들 가족을 못 지킵니다. 반드시 손절을 하는 가격이고요. 2만 원 돌파하면 이거는 급등형 패턴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한국석유 그리고 흥구석유 자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급등락이 상당히 심하면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지만 음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혹시 실전 매매 때 사용하는 기법이 있으면 하나 풀어주시죠. 이거 비밀인데 풀어도 될까요? 네, 풀어주시죠. 그럼 제가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질문이 너무나 좋았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야 이거 계속 음봉인데? 제가 확대를 좀 해드리면 야 이거 음봉인데?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하는데 이제 이럴 때 저는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요. 지금 이 음봉이지만 오늘도 음봉이잖아요. 음봉이지만 실제로 16%나 상승을 했고 흐름이 나온 거죠. 그리고 옆에 이 흐름 패턴은 샛별형 패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미국하고 그리고 이제 이란이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이거는 급등을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건 정치적 이슈나 뉴스 이슈에 따라서 급등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빠져버리고 개파락을 반대로 샛별형이 무너지는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봉이지만 상승한 거라면 저는 그거를 매집의 패턴으로 보고 있어서 상승 가능성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갭상승이 나오면 아마 이 석유 관련주들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석유 관련주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해운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흥하해운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와주지만 상단 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네, 같은 패턴이에요. 제가 참으로 감사한 게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공부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아까 첫인상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양음양의 흐름을 보여줘서 급등할 만한 종목들만 정말 뽑아 갖고 오는데 우리가 공부했던 종목들이 다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은 패턴이에요. 음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왔지만 상승 패턴으로 나와서 저는 매집으로 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시청자 여러분들 따라해보세요. 자, 제 이야기 따라해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증가가 됐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 뭐라고 했죠? 물량이 잠겼다. 지금 이 흥하해운도 똑같은 흐름을 보여줘요. 물량이 잠긴 상태라서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슈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앵커님 지금 이 상황이 중국하고의 관계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단기간에 뭐 대화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이러한 파동을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즐겨보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과의 문제도 좀 숨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자, 다음 섹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섹터는 두산그룹주 관련해서 좀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두산그룹주의 대장은 바로 두산에너빌리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산그룹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원전, AI, 로봇, 좋은 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최근에 어떻게 보면 하나그룹 자체가 그랬었잖아요. 두산도 만만치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안 볼 수가 없죠. 안 살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사고 싶은데 살 기회 언제 주는 겁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막 상승하는 종목이 있으면 진짜 매수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목을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두산은요. 하나랑 똑같이 가와 만사성입니다. 지금 집안이 다 풀려가고 있거든요. 너무 부러워요. 자녀들도 잘 되고 모 회사도 잘 되고 모든 회사가 잘 되고 있는데 이럴 때 보통 시청자분들이 가는 종목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두산에너빌리티 엄청 사고 싶어 하실 텐데 두산 아까 제가 가와 만사성이라고 이야기했죠. 두산에너빌리티를 안 사시더라도 두산그룹주에 살만한 것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야기를 좀 해주신 두산에너빌리티 외에도 좋은 종목이 많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먼저 또 안 볼 수가 없어요. 두산에너빌리티. 와, 오늘도 10% 넘게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오늘 지수를 당겨 올려준 건 힘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올해 상승을 했지만요. 네. 진짜 몇 년 동안 횡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실 때 야, 상승한다, 간다만 부러워하지 말고요. 그 기다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다림을 가졌던 분이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두산은요. 원전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AI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건설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좋습니다.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갖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다. 예,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략을 좀 드리면 저라면요.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사라고 안 하겠어요. 제가 잠시 후에 그럼 뭘 사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채널만 고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네. 62,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건 추세 상승형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69,000원을 돌파하잖아요. 계속 갈 수 있어요. 제가 기억나세요, 앵커님? 어떤 거요? 우리가 지금 네. 시장은 가는 종목들만 간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런 종목들만 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매수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지켜보면서 다른 종목들을 매수할 때 지표로 삼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많이들 사고 싶어 하실 텐데 쉬는 구간을 잘 안 주기 때문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것 네. 같거든요. 네, 지금 거래량, 수급을 보고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자, 오늘 신고가를 내면서 거래량이 최근에 봐서는 제일 많이 실렸거든요. 네. 주가도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도 상당히 많이 실렸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신고가를 내면서 거래량이 터졌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아, 이것도 좀 비밀인데 네. 이게 보통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이게 보면요. 주가가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러분들 11선을 봐야 돼요. 11선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보면 최근에 네.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의 흐름을 쫙 보면요. 과거에도 10일 이동평균선 이탈하지 않고 11선을 타고 움직이네요. 그거예요. 네. 워낙에 시장에서 강하다 보니까 20선이 아니라 11선에서 터치를 했고 요번에도 오늘도요. 네. 11선에서 이탈하지 않고 터치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게 강하니까 네. 11선 꺾이면 절대 접근하지 않는 걸로 아시고 11선 유지가 되면 계속 상승한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대형주는 20선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라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뭐라고? 11선. 오. 아시겠죠, 여러분들? 11선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좀 부끄럽긴 하지만 11키스법을 활용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산 관련돼서 좋은 종목들이 많다. 방금 원전도 살펴봤고 로봇 관련해서는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네. 자, 역시나 조금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오늘 강하게 슈팅이 좀 나와 주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 저는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왜냐면 앵커님 우리 어제 로봇 관련주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로봇 관련주가요. 어제 공부했는데 오늘 진짜 다 급등했어요. 만약에 시청자분들께서 우리의 방송을 금요일 날 정말 많이 보셨어야 되는데 금요일 날 다 보셨다면 네. 오늘 진짜 신나게 춤췄을 겁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못 보신 분도 오늘 보셨다면 좋은 기회가 있겠죠. 저는요. 네. 두산 로보틱스 그러니까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못 사신 분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들을 보셔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요. 네. 정부 정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확대를 했지만 네. 길게 이렇게 보잖아요. 심재욱 앵커님 어때요? 이거 완전 바닥. 정말 어려운 구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네. 맞아요. 거기다가 정부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가 늘 좋아했던 거래량이 동반이 됐고 주가가 움직이면서 거래량 중간중간에 동반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드디어 매물대를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네. 정부에서 로봇 관련 이슈들을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어요. 그럼 이제 가야죠. 이제는 좀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도 강조해드렸고 오늘도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섹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는 개별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나와 있는 종목들을 보면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시장도 강하지만 실적까지 받쳐준다면 얼마나 더 강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주가 흐름을 보면 좀 아쉬운 LG전자. 야, 이거 정말 아쉬워요. 자동차는 좀 비슷해요. 네. 집에 LG전자 제품들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집도 거의 LG전자 쪽인데 주가 흐름
너무 아쉽거든요.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LG전자는요.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상담을 받아보면 물리신 어르신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 LG전자에 이제 꽃이 폈습니다. 그동안에 단순히 삼성전자, 전자로 보여줬던 LG전자가 네. 로봇의 이제 키워드에 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LG전자를 좀 보셔도 된다. 이거 얼마나 마음 아픈 흐름이에요. 보시면 와 정말 진짜 네. 그리고 이 월 차트로 보면요. 월 차트를 보시더라도 그냥 이거는 뭐 종일 하락만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진짜 5년 동안이요. 그런데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로봇 관련 이슈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LG전자가 다른 회사와도 협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대량의 거래량을 보여줬고 수렴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73,000원 이탈하지 않고 77,000원을 돌파를 하면 LG전자는 봄이 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77,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숫자도 상당히 좋네요. 네. 77 돌파하게 되면 봄이 온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LG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AI 관련 이슈도 있지만 보신 바와 같이요. AI 연구원장 출신 과기부 장관 내정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거 혹시나 정부 정책하고 뭔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LG전자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LG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번 그동안 오래 기다리셨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셔서 결과를 좀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종목 하나 살펴봤고요. 두 번째, 자, 개별 종목으로 유일 로보틱스를 가지고 오셨는데 로봇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차이가 좀 납니다. 바닥에서 좀 어려운 상태에 있다가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온 종목들도 있지만 자리를 지켜주면서 위에서도 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유일 로보틱스가 그런 모습인데 자, 이제 또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지금 유일 로보틱스는 다관절 로봇, 산업용 로봇을 만들어서 개발을 하는데 보통 봐요, 여러분들. 최근에 시장이요. 상승했다가 조정을 줬다가 변동성을 줬는데 제가 이거를 좀 어제 같이 갖고 나올까 하다가 로봇 관련주를 너무 많이 가지고 오늘 좀 갖고 오게 됐는데요. 자,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왜 봐야 되고 지금 앞에 있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왜 자꾸 이런 패턴을 공부하는지를 아실 겁니다. 흐름에 한번 보시면 일단 과거에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해요. 그리고 거래량이 줄면서 깨지지 않고 그렇죠. 다시 거래량 나오면서 돌파. 그렇죠. 그리고 거래량 줄면서 깨지지 않고 그렇죠. 이제 또 다시 거래량만 좀 더 붙어주면 상승. 계약하러 갑시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급등형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만약에 물론 시장이라는 게 100%는 없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74,000원 이탈하면 가족지킴선인데 지금의 흐름으로 볼 때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이슈, 정부가 지금 AI 관련, 로봇 관련 이슈에서 아주 너무 적극적으로 지금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정을 줄 수도 있지만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8만 원 돌파를 하면 유일 로보틱스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로봇 관련주를 금요일이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정말 급등하고 상한가 간 종목도 있었습니다. 오늘 왜 로봇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까요? 왜 드릴까요 도대체? 왜 드릴까요? 지금의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께 제 유튜브 채널 전태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오늘 공부한 내용들, 방송에서 못다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제가 더 디테일한 내용을 공유를 할 테니까요. 매일매일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로봇 관련 이슈 꼭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로봇 섹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주셨어요. 자, 개별 종목 중에서도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봤고요. 계속해서 개별 종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오는 종목들 흐름을 좀 본다면 요거 거래량들이 좀 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우리 전태령 파트너가 항상 강조했던 게 바로 수급, 거래량 아니겠습니까? 이 종목들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오늘은 보통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왜 개별 수급을 갖고 왔냐면요. 오늘 외인들과 기관이 매도를 좀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정부 정책하고 맞닥뜨려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종목 장세이고 개별 수급에 대해서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 솔루션이나 또 원익 PN이나 범한 퓨얼셀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번
내일도 지켜봐야 되고 네. 우리가 공부하는 건 양음양 패턴이라 내일 쉬더라도 계속적으로 쭉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 중에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물론 강하게 쉬면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약하게 쉬는 하락은 겁내지 마라라는 말이 또 생각이 나는데요. 자, 처음 살펴볼 종목은 데이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거래량에 또다시 거래량을 넘기면서 빵! 근데 이것도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거랑 똑같아요. 자, 거래량 실리면서 상승, 거래량 줄면서 기간 조정. 네. 더 이상 빠지지 않죠. 자, 그러면서 거래량 실리면서 다시 급등. 맞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패턴을 보고 있자니 야, 이거 조금 들어가셨을라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야, 이럴 때는 우리가 또 음봉을 기다려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매수 단가를 좀 다르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 전에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야, 뭐야? 비슷한 패턴이야. 비슷한 흐름이야. 근데 진짜 급등했어. 마치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방송 보니까 마치 이제 급등주 마스터 된 느낌이죠? 이렇게 좋은 것만 보셔야 돼요. 나쁜 거 보잖아요? 나쁜 거 보면 옛날 습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주식 일부를 쉬지 않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급등주 마스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앵커님께서 여쭤본 거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러한 패턴은 약간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 네. 좀 들어가 볼까요? 기술 들어가죠? 기술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틀 동안 거래량이 동반이 돼서 내일 이 종목은요. 666인데요. 6,660원인데 오늘 주가가 네. 뭔가 좋은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만약에 지지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내일도 급등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양음양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은봉이 나오면 제가 여기다가 밴드를 2개를 그려놨거든요. 일부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네요. 이 종목은 은봉이 나온다면 네. 6,100원에서 6,400원은 매수 밴드예요. 저의 기준상에서. 그리고 6,100원 이탈하면 가족 지킴 선인데 근데 만약에 은봉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슈와 그렇죠. 함께. 그런데 오늘 6,660원을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돌파하고 시장하면 이거는 그냥 내일도 급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제가 뭐 내일 아침에도 이렇게 공부를 못 해드리니까 근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매일 아침 8시에서 10시에 제가 전태룡 유튜브 채널에서 매일매일 공부하거든요. 오늘 방송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있죠. 우리가 공부한 그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급소나 모든 거래량 기법들을 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빠짐없이 구독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이름은 데이터 솔루션이지만 우리 전태룡 파트너의 솔루션 따로 있죠. 아침에 함께 와서 공부하자라는 솔루션 드렸으니까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원익 P&E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돼서 너무나 힘들었던 종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2차 전지, 이제는 바닥 잡고 상승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건지 아니면 단지 수급만 보고 들고 오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 정말 질문이 너무 좋은데요. 제가 지금 시장을 보면요. 네. 2차 전지도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지금 보통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관련주들이 네. 계속 올라가요. 지금 오늘 내가 진짜 여러분들께 설명했던 원익 P&E도 그런 관련주고 수소 전지도 그런 관련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희한하게 이런 관련주들이 상승을 해주면서 2차 전지주들이 바닥권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가 지금은 좀 약해요. 약하지만 이런 관련주의 시장들이 급등을 하면서 이런 쪽으로 돈들이 좀 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원익 P&E 같은 종목이 먼저 치고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먼저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원익 P&E를 네.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역시나 두 줄이 좀 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네. 저희가 이제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부를 해드리고 나서 양음양 패턴을 공부해서 저희는 이렇게 양봉이 컸잖아요. 내일 음봉이 나오길 바라는 기법으로 체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갈 수도 있으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 맨날 똑같은 것만 보셔야 돼요.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가 됐고 주가가 밀리지 않고 물량 확보라고 했죠. 그리고 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윗꼬리를 달았지만 갭상승하면서 위로 이제 상승률이 나왔죠. 는데 이것도 3,100원에서 3,250원을 저는 매수 밴드로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음봉이길 바라는 거예요. 음봉이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3,450원 돌파 시에는 이거는 상승한다라고 보는데 지금처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여러 가지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갖고 오지 않습니까? 네. 어떠한 종목들은 패턴에 따라서 그리고 성격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그냥 갈 수도 있는데 그냥 갈 수도 있어 보이지만 혹시나 음봉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 매수 단가에서 만약에 안 잡히면 어떻게 해요? 대표님 할 수 있잖아요. 따라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 준비되셨어요? 잡히면 내 거, 안 잡히면 네 거. 뭐라고요? 잡히면 내 거, 안 잡히면 네 거의 마음으로 밴드를 걸치고 잡히면 저점에 매수하고 상승하면 나의 수익이고 안 잡히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화요일 날 아까우니까 화요일 날 또 이 방송을 봐야죠. 네, 맞습니다. 자, 세상에 종목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자, 그런 좋은 종목들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범한 피어셀이라는 종목이 되는데요. 자, 이 종목 역시나 기법은 똑같아요. 네. 자, 일단 거래량 실리고 나서 급등. 추세 깨지지 않으면서 거래량 줄고 다시금 거래량 터졌는데 앞 두 종목과 다른 점은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걸 아까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물량이 잠겼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보통 우리가 어떠한 운동을 하거나요. 여러분들이 막 축구라든지 어떠한 스포츠를 할 때 야, 이거 너무 잘 돼. 너무 잘 되는데 너무 당연한 것 같아. 다르게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자세가 흐트러져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께 쪽집게 과외처럼 여러분들도 급등주 마스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드리면서 우리 그동안 공부했던 거 다 급등했잖아요. 물론 이슈가 안 되면 하락을 하더라도 이슈가 되는 종목들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습들 앵커님께서 얘기한 대로 했는데 오늘 보면 어제 거래량이 발생이 됐고요. 제가 확대를 살짝 해드릴게요. 어제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가 됐고 거래량 없이 몸통에 감싸는 그렇죠. 장악하는 캔들이 나왔어요. 이거는요.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음봉이 나왔는데 만약에 가족 지킴선 이탈하지 않았다. 그럼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잘 봐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제가 범한 퓨얼셀을 여러분께 같이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이것도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주예요. 그리고 장수함용 연료전지를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미국의 이 고체 연료전지를 하고 있는데 매년 15에서 20% 성장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퀴즈!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방송 보신 분, 오늘 제가 범한 퓨얼셀을 갖고 왔지만 금요일 날은 무엇을 갖고 왔을까요? B 두산 피어셀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자, 두산 피어셀 역시나 추세 흐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관심 있게 지켜봐도 될까요? 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요. 우리 앵커님께서 아주 센스 있으시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퓨얼셀 그리고 두산, 범한 이런 연료 고체 전지 관련해서 돈들이 모이고 있고 같이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퓨얼셀이나 연료전지, 그래서 저는 2차 전지까지도 돈이 몰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단 속도, 출발, 그 시점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결국 주식은 기다림이 필요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진짜 공부했던 종목이 너무 좋아. 내일 종목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7시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기다림이 늘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가격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18,400원은 가족 지킴선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웃자, 장난삼아 한 클릭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힘들게 할 수 있다. 가족 지킴선 보시고요. 19,300원 돌파하면 이거는 급등형은 아니고요. 추세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